네, 방금 전 애플의 실적이 발표돼서 이 소식부터 짚고 갈까 합니다. 애플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13달러 81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정규장 거래에서 1%대 상승 마감했던 애플, 이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 전에는 강보합권 정도의 탄력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구간 3%대 5%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깊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45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순익 측면 다시 보신다면 통신 로이터 전망치인 13달러 41센트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분기에 아이폰 판매율은 4,780만 대로 나타났고요.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는 2,29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가대 거래에서 다시 한번 하락폭 늘려가네요. 5.3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시각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가대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엔고팔고에 최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초부터 불어닥친 이 엔저 문제와 증시 영향, 투자 전략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주실까요?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때문에 198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11포인트 내린 1980.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6.85포인트 상승한 2003.37로 개장을 해 한때 2008선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또 엔화 약세 기조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장 초반 수출주가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도 공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을 좀 결정을 두고요.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엔저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2일 물가 상승률 단기 목표치를 1%에서 2%로 높이고 내년부터 무기한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월 장기 국채 2조엔과 단기 채권 10조엔 등 13조엔 규모의 자산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양적 완화 정책 시행 시점이 예상과 달리 내년으로 밀리면서 급격한 엔저로 궁지에 몰렸던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한숨 돌릴 시간을 좀 벌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일 하락하던 엔화 가치가 반등하는 등 이른바 되돌림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자동차 관련주는 각각 1.63%와 0.55% 오르면서 최근 약세 흐름이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BOJ 쪽에서 내놓은 대책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 시장은 어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들 부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맞서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엔저 기조가 확고해진 셈이어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엔화의 가파른 약세 흐름이 일단 멈춘 듯 보이지만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여의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잠시 동안의 숨고르기 후 엔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기조적인 엔화 강세 반전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좀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 엔화 약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등의 반발이 나올지 여부가 우선 변수로 꼽히는데요. 당장 공식적인 경고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들 국가 모두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찍어내는 마당인 만큼 일본 환율에 간섭할 명분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또 내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해 별다른 논의 없이 친정부 성향의 일본은행 차기 총재 후보자가 공식화될 경우 엔 약세가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엔저 현상이 조정 또는 소강 상태를 유지한 기간으로는 한 2개월 내외를 제시하는 분석가들이 좀 많은데요.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되는 4월에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체로 88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엔화 가치 되돌림 현상이 2달 정도 지속이 돼서 3월 초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5엔 수준까지 돌아갈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올해 말에는 100엔 정도를 예상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엔 환율은 1,000원 선 근처나 1,000원 선을 좀 깰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는 환율 움직임에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주와 내수주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의도에서 추천한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네, 어제 증시에서 나타났듯이 엔저 원고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IT와 자동차가 회생 조짐을 좀 보였는데요.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해질 경우 그동안 약세였던 이들 종목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주나 음식료 등 내수주는 좀 약세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단기냐 중기적 대응이냐에 따라서 접근 종목과 업종 선별이 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주의 경우는 반등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기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비중 축소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주의 환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이 좀 그런 비중 축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IT 업종의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축소할 시기는 아니지만 추가 매수 여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의견은 환율 이슈에 노출된 대형 수출주보다는 내수 경기 회복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유통이나 미디어 또 IT 업종 내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매물 부담이 적은 종목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일본은행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